야당의 소수 의견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누군데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예. 이 대선 때는 이제 그 문모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매일 아침 문재인 후보 비판에 나서면서 이제 그 문모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냐면 인선 그리고 인사와 이 정책 추진을 그 극찬하는 등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 그래서 그 문모닝에서 문생큐로 바뀌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도 그 국민의당의 그 반대 당론과는 달리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물론이고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 통과시켜줘야 한다. 적당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좀 적극 지지하고 나서서 아주 이치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사이 계속하고 있어서 이 문모닝과 문생큐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대표 그 오늘도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그 문재인의 시간에 그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이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에게 좀 일방적으로 좀 따라오라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 업무 지시 혹은 그 행정명령만으로는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 입법 추진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이 국회에서 그 180석 이상의 그 협치 구조를 만들 이 그랜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네.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그 그랜드 디자이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박지원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어떤 맥락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발언인데요. 국회에서 180석 이상의 협치 구조를 만들 그랜드 디자인. 이게 뭘까 궁금해진데 아무튼 포인트가 뭘까요? 근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부 여당으로서야말로 정말 그 180석 이상 정도의 협치 구조 왜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네.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로서는 이 대선 때 당신들이 공약했던 그 협치와 통합정부 구상 어디로 갔느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통합정부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막바지 토론 때 이 여소야대 그 전국 타기와 그 협치를 위해서 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야당과의 그 통합정부 구상을 이제 밝힌 바 있죠. 예. 그러나 그 180석 정도의 그 안정적인 그 협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그 그랜드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국민의당이나 그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까지 포괄하는 말하자면은 협치 구조가 필요한데 그 협치 구조를 위한 현실적인 고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뭐겠느냐. 네. 현실적인 구조라는 게 결국 그 통합정부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상적인 협치보다는 더 구체적인 통합정부. 여기는 또 지분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 무게중심 신뢰다 이런 그 진단이신 것 같은데. 근데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 대선 전에 이 국민 추천제 이런 방안이 이미 제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 이제 공동위원장을 그 박영선 당시 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제 변재일 의원이 맡은 바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4월 28일 대선 전에 그 이제 추진 방안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그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적 보수까지 모든 인사를 포괄하는 이런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예. 그리고 그 이제 적정한 인물로는 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추천은 뭐 이제 지역과 언론의 추천을 받겠다. 뭐 관련 업계의 추천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 직후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이 내각 구성을 다른 정당 인사로까지 좀 넓히겠다. 이런 말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는 없는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뭐 야당 후보 또 야당 대표 이름까지도 이제 그 이른바 그 조각 명단에 오르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 이제 야당들이 당장 그 발끈을 했죠. 무슨 소리냐. 사람 하나 빼나가는 식 이런 협치.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일축을 했고 또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그 박수현 대변인이
한 이제 그 5월 중순쯤 되나요?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치라는 게 다른 당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입각시킨다고 되겠느냐. 그런 출발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명히 좀 손을 그은 바 있는데요. 예. 그런데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오늘 그 180석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은 야,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적인 고리가 뭐가 있겠느냐. 통합정부 구상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뭐 근데 그림 그리는 거고 실행은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잘 답이 없는 문제이죠. 네. 이 지금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이 정책 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이나 그동안에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이제 공통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정책 연대나 혹은 이제 하물며 자유한국당까지도 같이 해서 말하자면은 협치의 이제 구조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더 짚어볼 대목이 있을까요? 자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 문재인 정부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의당은 과연 그랜드 디자이너가 있는가 혹은 뭐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한가 이제 이런 물음을 똑같이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전체적인 그림은 없으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협치가 됐든 통합정부가 됐든 사실은 여야가 어떻게 좀 접점을 좀 찾아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손바닥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찾아야 되는데 이 집권 여당과 그래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야당의 대응과 전략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과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어떤 이 협치와 관련한 이 그랜드 디자인 혹은 그런 구상과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죠. 그랜드 디자인을 다른 용어로 만약에 대체한다면 인위적 전개 개편이나 인위적 판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집권 여당 안팎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 그렇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뉴스엠의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정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제 개혁, 합리적 진보에서 개혁적 보수까지 모든 인사를 포괄하는 이런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적정한 인물로는 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추천은 이제 지역과 언론의 추천을 받겠다. 관련 업계의 추천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이 내각 구성을 다른 정당 인사로까지 좀 넓히겠다. 이런 말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는 없는 것으로 대충 정리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야당 후보 또 야당 대표 이름까지도 이제 이른바 조각 명단에 오르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야당들이 당장 발끈을 했죠. 무슨 소리냐. 사람 하나 빼나가는 식 이런 협치. 이건 말이 안 된다. 예. 이렇게 좀 일축을 했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도 박수현 대변인이 한 이제 5월 중순쯤 되나요?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협치라는 게 다른 당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입각시킨다고 되겠느냐. 그런 출발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명히 좀 손을 그은 바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높은 국민적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당에게 좀 일방적으로 좀 따라오라거나 아니면 대통령 업무 지시 혹은 행정명령만으로는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 입법 추진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이 국회에서 180석 이상의 협치 구조를 만들 이 그랜드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네.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그랜드 디자이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박지원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어떤 맥락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발언인데요. 국회에서 180석 이상의 협치 구조를 만들 그랜드 디자인. 이게 뭘까 궁금해진데 아무튼 포인트가 뭘까요? 근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으로서야말로 정말 180석 이상
정도의 네. 협치 구조 왜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네. 안 만들어지니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로서는 이 대선 때 당신들이 공약했던 그 협치와 통합정부 구상 어디로 갔느냐.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통합정부 쪽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소수 의견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누군데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예. 이 대선 때는 이제 그 문모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매일 아침 문재인 후보 비판에 나서면서 이제 그 문모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네.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라면 인선 그리고 인사와 이 정책 추진을 그 극찬하는 등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 그래서 그 문모닝에서 문생큐로 바뀌었다. 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에도 그 국민의당의 그 반대 당론과는 달리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물론이고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 통과시켜줘야 한다. 적당한 인물이다. 이러면서 좀 적극 지지하고 나서서 아주 네. 이치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사이 계속하고 있어서 이 문모닝과 문생큐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대표 그 오늘도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그 문재인의 시간에 그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는 그 큰 그림을 그릴 이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오늘 그 180석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것은 야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실적인 고리가 뭐가 있겠느냐. 통합정부 구상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로 좀 풀이가 되고 있죠. 뭐 근데 그림 그리는 거고 실행은 또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느냐의 문제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잘 답이 없는 문제이죠. 네. 이 지금 협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이 국민의당이나 그 정의당과 이 정책 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이나 그동안에 그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이제 공통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정책 연대나 혹은 이제 하물며 자유한국당까지도 같이 해서 말하자면은 협치의 이제 그 구조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사실 이제 과연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더 짚어볼 대목이 있을까요? 자,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 문재인 정부의 그랜드 디자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막바지 토론 때 이 여소야대 그 전국 타기와 그 협치를 위해서 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야당과의 그 통합정부 구상을 이제 밝힌 바 있죠. 예. 그러나 그 180석 정도의 그 안정적인 그 협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그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국민의당이나 그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정당까지 포괄하는 말하자면은 협치 구조가 필요한데 그 협치 구조를 위한 현실적인 고리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뭐겠느냐. 네. 현실적인 구조라는 게 결국 그 통합정부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상적인 협치보다는 더 구체적인 통합정부. 여기는 또 지분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 무게중심 신뢰했다 이런 그 진단이신 것 같은데. 근데 통합정부 구상에 대해서 대선 전에 이 국민 추천제 이런 방안이 이미 제시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 통합정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 이제 공동위원장을 그 박영선 당시 그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제 변재일 의원이 맡은 바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4월 28일 대선 전에 그 이제 추진 방안을 좀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